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양궁 남자 대표팀이 파리올림픽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올림픽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16살 고등학생 사수 반효진은 사격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크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모 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 등 4명은 출국 금지됐습니다. 위메프 측이 정산 미지급 사태를 알면서도 계속 결제를 유도하며 돌려막기에 치중했던 정황이 나왔습니다. 대표 방에서 발견된 수첩에는 위메프의 상황을 암 3기 수준이라고 비유한 메모가 발견됐고 직원 수첩 곳곳에도 정산대금 미지급 이슈가 적혀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초고도 비만 상태로 심장질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에도 25도를 웃도는 열대야는 올해 7일을 넘어서며 3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양궁 남자 대표팀이 여자 대표팀에 이어 파리올림픽 단체전에서 3연패를 이뤄냈습니다. 양궁 남자 대표팀은 프랑스 파리 레징발리드에서 열린 단체전 결승에서 개최국 프랑스를 5대1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특히 결승전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를 밟은 이우석 선수가 6발 모두 10점을 꽂아 최고의 기량을 뽐냈습니다. 지난 2016년 리우올림픽과 2021년 도쿄올림픽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남자 양궁 대표팀은 이번 우승으로 올림픽 단체전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어제 열린 여자 단체전에서 여자 대표팀이 10연패를 달성하며 한국 양궁은 단체전 남녀 동반 3연패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16살 고교생 국가대표 반효진이 사격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반효진은 공기소총 10m 결선에서 단 한 발로 메달색을 가리는 슈도포까지 접전을 벌인 끝에 중국 황이팅을 0.1점 차이로 제치고 우승했습니다. 반효진은 우리나라 하계올림픽 통산 100번째 금메달을 따는 겹경사도 누렸습니다.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선수단 가운데 가장 어린 반효진은 만 16세 10개월 18일에 금메달을 걸어 우리나라 하계올림픽 최연소 우승 기록도 새로 썼습니다. 일본도를 이용해 같은 아파트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A씨를 A씨의 집에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1시 20분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 부근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80cm 길이의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두 사람의 관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메프 측이 정산 미지급 사태가 벌어진 것을 알면서도 계속 결제를 유도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치중했던 정황이 나왔습니다. YTN 취재진이 위메프 본사에 있는 류화연 대표 방에서 발견한 수첩에는 위메프의 상황을 암 3기 수준이라고 비유한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또 최소 금액으로 현재까지 온 것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회사의 위기를 직접 언급한 대목도 확인됐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수첩에서도 정산 지연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인 지난 9일 내부 회의에서 정산 이슈를 논의한 내용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그런데도 할 수 있는 딜은 이번 주에 다 하기, 선택형 쿠폰은 필수인 척 안내하라며 결제를 계속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접속자가 몰려 홈페이지 먹통 사태가 이어지면서 한국부동산원이 청약 접수 마감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어제 청약을 접수한 아파트 단지의 청약홈 접수 마감 시간을 기존 오후 5시 반에서 밤 11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원 측은 또 어제 접수한 단지 가운데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접수는 청약 접수일을 오늘까지로 하루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접수 마감 시간 연장은 어제에 한정해 운영하며 오늘부터는 기존 접수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동일하게 운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이 정부위 현안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다만 최종적으로 후계자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는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쓰레기 풍선과 관련해선 현재 10차례 3,600여 개를 날려보냈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관련 담화를 5개 발표했는데 특정 이슈에 단기간에 가장 많은 입장을 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올해 14차례에 걸쳐 미사일 48발을 발사했고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단거리와 중거리 전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데 전술 운용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어젯밤 11시를 기준으로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전국 시도 곳곳에 폭염경보를 발효했습니다. 또 서울과 인천 등 상당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 양궁 남자 대표팀이 파리올림픽 단체전에서 개최국인 프랑스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특히 이우석 선수가 결승전에서 모든 화살을 10점에 꽂아 넣으면서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최국 프랑스와 맞붙은 양궁 남자 단체전 결승. 단연 돋보인 선수는 바로 이우석이었습니다. 첫 올림픽 출전이라는 부담감 탓에 긴장할 수도 있었지만 이우석의 화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승전에서 쏜 화살 6발 모두를 10점 관역에 꽂아 넣는 최고의 기량을 뽐냈습니다. 이우석의 활약을 앞세운 우리 대표팀은 홈 관중 응원에 힘입은 프랑스를 세트스코어 5대1로 압도했습니다. 10점을 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쏘니까 제가 솔직히 말해서 만점을 쐈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무아지경으로 저는 그 경기에만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선수들의 팀워크가 돋보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사 김우진은 위기 때마다 10점을 쏘아 올리며 맏형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경기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됐던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뒤에 감독님께서 항상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천재 막내 김재덕 역시 위기 때마다 분위기 반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10점을 기록할 때마다 포효하며 형들에게 힘을 불어넣었고 결승전에서 8점이 한 발 나왔지만 나머지 5발 모두 10점을 쏘면서 강심장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모든 걸 쏟아부어 결국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낸 우리 남자 양궁 대표팀. 이번엔 파리에서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걸며 세계 최강임을 증명해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남자 양궁 대표팀은 올림픽 3연패라는 거대한 금자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남녀 단체전 동반 3연패라는 쾌거도 이뤘는데 여기엔 맏형 김우진이 있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여자 양궁처럼 남자 양궁 또한 올림픽 단체전에서 세계 최강입니다. 남자 대표팀은 2000년 시드니와 2004 아테네, 2008 베이징까지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2012 런던 올림픽 땐 금메달을 한 번 놓쳤습니다. 이후 2016 리우와 2020 도쿄 대회 때 잇따라 금메달을 따내며 다시 한번 세계 최강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올림픽 3연패라는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여자 양궁 대표팀이 단체전 10연패를 이룬 터라 단체전 남녀 동반 3연패까지 이뤄냈습니다. 특히 맏형이자 해결사인 김우진에게 숫자 3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김우진은 리우와 도쿄에 이어 파리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세계 최강이지만 마음을 비운 결과입니다. 조금 더 좀 마음을 좀 비우고 욕심을 좀 버리고 좀 머리는 좀 비우고 마음은 뜨겁게, 가슴은 뜨겁게 그냥 경기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내로 시작해 둘째로 그리고 맏형으로 세 번째 올림픽 무대를 밟은 김우진. 여자 양궁 임시영과 함께 앞으로 남은 혼성 단체전과 남녀 개인전에서 이번 대회 3관왕을 노립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16살 고등학생 사수 반효진이 10m 공기 소총에서 금메달을 명중시켰습니다. 이번 대회 우리 대표팀의 4번째 금메달이자 우리나라 역대 하계 올림픽 100번째 금메달이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이경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반효진이 마지막에 쏜 총알이 10.4점, 중국 황해팀은 10.3점을 기록합니다. 단 0.1점 차, 반효진이 극적으로 금메달을 확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본선에 1위로 통과한 반효진은 결선 첫 10발에서 황희팅의 0.1점 차 2위에 올랐습니다. 2발씩 쏘며 1명씩 떨어지는 엘리미네이션 시리즈. 우승을 눈앞에 뒀던 반효진은 마지막 2발을 9점대에 맞춰 황희팅의 슛오프를 허용했지만 마지막 한 발에서 활짝 웃었습니다. 가장 떨리는 순간에 가장 자신 있게 방어쇠를 당겼습니다. 사격에서 2번째, 대표팀의 4번째 금메달을 안긴 반효진은 76년 몬트리올 대회 레슬링 양정모 선수부터 시작해 역대 우리나라의 하계올림픽 통산 100번째 금메달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교롭게 역대 최연소 금메달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제가 마지막 발을 빼버린 거라면 조마조마하게 아마 시청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도 끝까지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직까지는 실감이 잘 안 나는데요. 너무 기쁘고 2번째 금메달이라고 해서 너무 영광입니다. 벌써 금 2개, 은 2개로 대표팀의 최고 효자 종목으로 떠오른 사격. 오예진에 이어서 반효진까지 우리 10대 명사수들이 이곳 멀리 프랑스에서 행복한 올림픽의 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반효진 선수는 이번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선수단 가운데 가장 어린 만 16살 고등학생입니다. 반효진은 처음 출전한 올림픽 무대에서 유쾌한 금빛 총성을 쏘면서 각종 최연소 기록을 다 갈아치웠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0.1점의 운명이 갈리는 슛오프에서도 무표정한 얼굴로 관역을 조준하던 반효진. 2007년 9월 20일에 태어난 앳된 소녀입니다. 파리 올림픽을 밟은 우리 선수단 최연소라서 주목받았는데 금메달까지 걸면서 최연소 기록이란 기록은 다 갈아치웠습니다. 먼저 여갑순 강초현보다도 어린 나이에 올림픽 무대에 섰습니다. 고등학생이 올림픽 4대에 오른 건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안수경 이후 20년 만입니다. 여기에 역대 하계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를 통틀어 가장 어립니다. 17살에 양궁 단체전에서 정상에 선 윤영숙, 개인 종목 최연소 금메달리스트인 서양순의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습니다. 도쿄 올림픽에서 우승한 최연소 남자 선수 양궁 김재덕보다도 5개월 빠릅니다. 반짝하는 선수가 되기 싫다는 반효진은 금메달을 따고도 어디까지 성장할 생각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나이가 어리기에 더 부담 없이 할 수 있었던 경기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지도자들도 장밋빛 미래를 확신합니다. 기억력도 좋고 잘 받아들이고 똑똑하고 뭐 이런 애였어요. 사실. 누구한테 배웠어도 잘했을 거예요. 몸 관리만 잘하면은 뭐 40이 넘고 50이 넘어도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사격에 입문한 지 3년 만에 세계를 제패한 16살 당찬 소녀. 역사 만들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태극마크를 단 독립운동가 후손 허미미 선수가 파리올림픽 유도 여자 57kg급에서 값진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허미미는 프랑스 파리 샹드마르스 아레나에서 열린 유도 여자 57kg급 결승에서 캐나다의 크리스타 데구치에 석패했습니다. 허미미는 데구치와 팽팽한 힘겨루기를 펼치며 정규 시간 안에 승부를 보지 못했고 골든 스코어에 돌입한 뒤 세 번째 지도를 받아 반칙 패해 결국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나온 우리나라 유도의 첫 메달입니다. 한국 여자 유도의 올림픽 은메달은 지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48kg급 정보경 이후 8년 만입니다. 허미미는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5대손으로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별세한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한국 국적을 택한 뒤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파리올림픽 개막 나흘째인 오늘은 수영과 펜싱 단체전이 펼쳐집니다. 런던 이후 12년 만에 한국 수영에 메달을 안긴 김우민을 필두로 황선우와 양재훈, 이호준 등이 남자 계영 800m 예선에 나섭니다. 한국 수영은 계영에서 메달은 물론 결승조차 오른 적이 없는데 기록대로 실력 발휘를 한다면 내일 새벽 5시쯤 메달 레이스에 나섭니다. 개인전에서 모두 탈락한 여자 에페도 단체전에서 입상을 벼르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은메달 멤버인 송세라와 강영미, 이혜인이 8강에서 개최국이자 중주국 프랑스와 함께 격돌합니다. 오늘 파리에 폭염이 닥치면서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수들의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일부 야외 경기는 시간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또 개막식 당일 철도망이 공격을 받은 데 이어 통신망도 공격을 받았지만 다행히 올림픽 운영엔 별다른 차질을 빚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유토건 기자입니다. 프랑스 남부에서 시작된 폭염이 파리를 포함한 북부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오늘 파리의 낮 기온은 최고 36도까지 오르고 밤사이 기온도 20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야외에서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의 건강이나 컨디션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늘막 없이 땡볕에 노출되는 관중들도 걱정스러운 상황. 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은 필요에 따라선 경기 시간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시는 관광객을 위해 1,200개의 물안개 분사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Paris 2024 va prendre des mesures, a déjà pris des mesures pour atténuer l'effet de ces fortes chaleurs sur, encore une fois, le public et les athlètes. 개막식 당일 철도망이 마비된 데 이어 이번엔 통신망을 겨냥한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전국 6개 지역에서 주요 통신사들의 광 케이블이 절단됐다고 밝혔습니다. Il faut vraiment connaître le réseau pour pouvoir y intervenir et puis sectionner, faire ce genre d'acte. 이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네트워크 접속이 지연되고 전화가 끊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파리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습니다. Whether it's water, whether it's telecom, whether it's energy, all these areas, whether it's transport, we've tried to anticipate and we put a setup in place. 주말 내내 차질을 빚었던 고속열차의 운행은 정상화된 가운데 프랑스 당국은 국자운동가 1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정산과 환불 지원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두 회사는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은 조만간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신문할 전망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산 지연 사태로 환불 대란을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두 회사는 입장을 내고 계속된 언론 보도로 거래가 끊기고 판매자들이 빠르게 이탈하면서 현금 흐름이 급격히 악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악순환을 막고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한다며 회생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업 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상황에 놓인 회사가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사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낫다고 인정될 때 법원 감독을 받으며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두 회사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대표자 신문 등을 거쳐 회생이 필요한지 판단할 전망입니다. 두 회사는 법원의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서도 제출했는데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회생 개시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원 허가 없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강제 집행도 불가능해집니다. 두 회사는 또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ARS도 신청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생 신청을 하고 한 달 안에 개시 여부가 결정되지만 ARS에 돌입할 경우 최장 3개월도 걸릴 수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법무부가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대표자는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4명입니다. 앞서 법무부에 이들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고소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철수한 위메프 본사에는 일부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남아 기약 없는 환불 약속이 지켜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메프 대표는 물론 직원들 역시 정산 미지급 사태를 알면서도 돌려막기에 치중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직원들이 황급히 떠난 위메프 본사 사무실은 이제 피해자 몇 명만이 지키고 있습니다. 자리마다 수첩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회사의 위기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방에서 발견된 수첩입니다.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위메프의 상황이 암 3기 수준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최소 금액으로 현재까지 온 것, 답이 없는 상황이란 내용도 눈에 띕니다. 정산 지연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 이미 내부적으로 논의했던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9일 회의에 참석했던 직원들 수첩 곳곳에 정산대금 미지급 이슈가 적혀 있습니다. 대형 입점업체 미지급 액수가 500억 원이란 내용도 담겼는데 금융당국이 추산한 위메프 미정산 액수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대부분 임기들 수첩을 그냥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보니까 처음부터 정산 이슈 그게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정산 이슈를 논의한 뒤에도 할 수 있는 딜은 이번 주에 다 하기, 선택형 쿠폰은 필수인 척 안내하라고 적힌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계속 매출을 내려는 조치로 보이는데 판매자들은 미지급 사태 직전까지 각종 할인 쿠폰 등을 남발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지금 쿠폰이 이렇게 막 붙어서 매출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7월에 최고죠. 나 이거는 희대의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2022년 말 티몬의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6,386억 원, 지난해 말 위메프의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2,398억 원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이미 지난 4월 회계감사에서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당국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미 플랫폼 업계의 이런 상황은 예견돼 있던 일입니다. 결제되면 바로 입점업체한테 결제해주면 이런 크레임 막을 수 있습니다. 2달 가까이 정산을 미루는 관행이 돌려막기 사태로 이어진 만큼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YTN 취재진은 사실 확인을 위해 위메프 대표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선 초고도 비만을 유지하고 있다며 건강 이상이 생길 가능성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현안 보고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몸무게가 140kg의 초고도 비만 상태로 보고 건강 상태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0대 후반부터 고혈압과 당뇨 증세가 있고 심장질환 고위험군에 해당해 가족력인 심혈관 계통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 북한 매체가 지난 3월 딸 김주애의 활동에 대해 향도라고 쓴 점을 거론하며 후계자 수업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향도는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뜻인데 다만 후계자로 확정하진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주애는 지난 2022년 11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 발사 현장에 처음 등장했는데 대외 활동의 70%가 군사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주애를 현 시점에 유력한 후계자로 암시하며 후계자 수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어린 김주애에 대한 주민 반응을 의식해서 선전 수위 및 대외 노출 빈도를 조정하면서도 최근 논란이 된 미국 중앙정보부 출신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를 접촉한 요원들의 신분이 노출되는 첩보 참사도 거론됐습니다. 국정원은 한미 안보 협력이나 정보 협력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미국의 민감한 대선 기간 때 적발되면서 정보기관의 대응이나 한미동맹의 경고함에 문제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FBI로부터의 어떤 언질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서 이 사건이 더 커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어 북한이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오물과 쓰레기를 실은 풍선을 3,600여 개 보냈다며 앞으로 운영 방식을 바꾸거나 다른 도발 수단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공중 폭발한 정찰 위성은 신형 엔진의 사전 개발 징후가 없었던 점으로 미뤄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은 엔진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재배 면적 감소 여파로 일주일 새 배추값이 9% 넘게 오르는 등 일부 채소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비축 물량을 풀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부터 대전과 세종에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모바일로 간편하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인 든든 전세주택 입주 경쟁률이 21대 2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101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결혼이 줄고 고령화로 혼자 사는 가구가 늘면서 1인 가구는 1년 전보다 32만 7천 가구 증가한 782만 9천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5%로 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고령자 1인 가구는 213만 8천 가구로 전체 일반 가구 중 9.7%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골프 접대 등을 제공한 NH투자증권에 기관 주의를 통보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상환 연장 기간이 대출 잔액과 무관하게 최대 5년으로 늘어납니다. 경제 6단체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노조법 개정안을 일컫는 노란봉투법 통과를 저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산업 현장에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2년 만에 올림픽 현장을 찾아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오상욱 선수의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초청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등과 함께 기업인 오찬에도 참석했습니다. LG전자가 24년 만에 개별 제품이 아닌 기업 광고를 선보였습니다. LG전자는 혁신기업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공간과 미래를 연결하다라는 캠페인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는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입구에 노란색 경찰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신발 덮개와 장갑을 착용한 과학수사대원들이 증거를 모읍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렀습니다. 범행은 아파트 근처 인도에서부터 주차장 입구까지 이어졌습니다. 크게 다친 4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이제 거의 중요해서 이제 수습 중이었고. 그때 또 경찰한테 물어봤더니 살인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다가 1시간쯤 뒤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범행 도구인 일본도는 경찰의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씨가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친분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씨가 평소 다른 이들과도 종종 갈등을 빚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 헬스장 입주 헬스장에 왔었는데 예전에도 난동을 피웠어요. 걔만 욕하고 코치 괴롭히고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어젯밤 11시를 기준으로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전국 시도 곳곳에 폭염경보를 발효했습니다. 또 서울과 인천 등 상당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밤새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과 속초는 최저기온이 30도 이상인 초열대야까지 나타났는데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해수욕장과 강가를 찾아 더위를 식혔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 9시까지 연장 개장한 강릉 경포 해수욕장. 대낮처럼 조명을 환하게 밝힌 바다에서 물놀이가 한창입니다. 넘실대는 파도를 즐기고 물장구도 치면서 밤에도 식지 않는 열기를 날려버립니다. 밤에는 햇빛도 없어가지고 선크림 바를 필요도 없고 물에 들어가면 너무 시원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후 8시를 훌쩍 넘긴 시각이지만 기온은 여전히 32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에서 불과 2도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다와 맞닿은 하구 다리 위에도 열대야에 잠들지 못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솔솔 불어오는 시원한 바닷바람과 강바람은 자연이 만든 천연 에어컨입니다. 돗자리에 앉아 간식을 먹으며 이야기꽃도 피우고 며칠째 설쳤던 잠도 청해봅니다. 에어컨 켜봐야 너무 차고 계속 틀으면 전기세만 많이 나가고 여기 나오면 그래도 자연바람이 너무 시원하고 좋잖아요. 강원 동해안 지역은 19일부터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 28일 밤 강릉과 속초는 초열대야까지 나타났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는 팬현상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한낮 35도 안팎의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어제 청약 홈페이지 접속이 마비되면서 한국부동산원이 급기야 접수 마감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당첨되면 큰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아파트 청약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접속자가 몰렸기 때문인데 청약홈에 접속하는 게 로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홈페이지가 멈춘 건 주택 청약 신청이 시작되는 오전 9시부터였습니다.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청약 신청자가 몰리면서 접속이 지연됐고 신청자들이 겪은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청약 신청을 하기까지 3시간이 넘게 기다렸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또 접속이 돼서 열차를 진행하면 또다시 페이지가 잘못됐다는 오류가 또 나오고 다시 또 그래서 전부 다 얘기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너무 불편해서 안 내겠다 싶어서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아예 전화 자체를 안 받더라고요. 한국부동산원은 오후에는 접속 지연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접속 지연은 오후까지 이어졌고 부동산원은 급기야 청약 접수 마감 시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래 오후 5시 반까지였던 청약홈 접수 마감 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연장했고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은 이튿날까지 하루 더 접수 기한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접속자가 폭주한 건 서울 반포동 레미안 원펜타스를 비롯해 청약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는 수도권 단지 3곳 등 모두 10개 단지가 같은 날 청약 접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세 차익이 수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에 달하는 이른바 로또 청약이 가능한 단지들의 청약 일정이 몰린 탓이 컸습니다. 실제로 최근 수도권 청약 열기는 뜨거운 상황, 공급 부족 우려까지 번지며 이번 달 수도권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100대 1에 육박했는데 인터넷 청약이 도입된 2007년 이후 월간 기준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결혼이 줄고 고령화로 나홀로 사는 1인 가구 비중이 지난해 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10가구 중 1가구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1인 가구 수가 1년 전보다 32만 7천 가구가 증가한 782만 9천 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5%로 가장 높았습니다. 결혼이 줄고 고령화로 혼자 사는 가구가 늘며 1인 가구는 계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가율은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1인 가구 연령대별 비율은 20대 이하가 18.6%로 가장 높았고 60대와 3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늘면서 지난해 10가구 중 1가구는 고령자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자 1인 가구는 213만 8천 가구로 전체 일반 가구 중 9.7%였습니다. 65세 이상 내국인 고령 인구는 총 950만 명으로 전년 대비 5%, 45만 명 증가했으며 이는 서울시 인구 939만 명보다 큰 숫자입니다. 지난해 국내 총 인구는 5,177만 명으로 3년 만에 증가했습니다. 내국인은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외국인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내국인 수는 2021년 이후 3년째 내리막인데 지난해에는 4,984만 명으로 10만 명이 더 줄었습니다. 반면 상주 외국인은 194만 명으로 18만 명이 늘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국적만 100만 명에 이릅니다. 지난해 다문화 가구는 41만 6천 가구로 1년 전보다 1만 6천 가구가 증가했고 한부모 가구는 전체 가구의 6.8%인 149만 3천 가구로 1,000 가구가 감소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야권이 강행 처리하려는 방송사법을 저지하기 위해 여당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시작 엿새 만인 오늘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방송사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른바 EBS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방통위법 개정안부터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고 야당은 24시간 뒤 토론을 표결로 강제 종료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방송사법 법안 4개가 모두 처리되기까지 5박 6일이 소요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티몬 위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 책임론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티몬 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연 위메프 대표 등이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밖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회 등의 주요 관계자들도 참석해 이번 사태의 피해 규모와 정부 대책 등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경기 화성시 장안면에 있는 폐비닐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난 가운데 큰 불길을 잡는 데에만 20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았는데요. 주민들은 마치 유독가스처럼 연기가 퍼졌다며 지역에서 난 큰 불에 불안해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치 화산이라도 폭발한 듯 시꺼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멀리서도 하늘 높이 퍼지는 연기가 보일 정도입니다. 헬기까지 동원해 물을 뿌려보지만 연기는 그칠 줄 모릅니다. 불이 난 곳은 경기 화성시에 있는 폐비닐 재활용 공장. 비닐이 타면서 까만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소방은 한때 주변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비닐에 붙은 불이 꺼졌다 다시 살아나길 반복해 큰 불길을 잡는 데에만 하루 가까이 걸렸습니다. 쌓여 있는 거는 다 하나씩 다 퍼내야 돼요. 산처럼 쌓여 있는 거를 평탄화 시킨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계속 물을 뿌려야 되거든요. 그 안에까지 다 해. 다행히 공장에 있던 직원 등 30명이 바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주변 공장으로까지 불이 번지면서 건물 8개 동이 탔습니다. 연기가 많이 발생하면서 화성시는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엄청 컸어요. 엄청 컸어요. 완전 검은 연기가 그 비닐을 태우는 거가 검은 거잖아요. 그게 하늘을 덮었고 유독가스하고 마찬가지죠. 화재 연기를 한 번만 들마시면 이게 뭐 숨이 멎은다고 하잖아요. 폐가 완전 까맣게 된다고 그런 연기였어요. 또 주민들은 이곳뿐 아니라 배터리 공장 등 최근 인근 지역에서 공장 화재 소식이 잇따르자 안전관리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최근 업무 부담을 호소하며 경찰관이 숨지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관들이 고개를 숙이고 묵념합니다. 과중한 업무를 호소하다 지난 18일 스스로 세상을 떠난 서울관악경찰서 송모경위를 추모하는 겁니다. 이들은 경찰 지휘부가 현장과 소통 없이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하면서 현장 인원이 부족해져 업무 부담이 커졌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평가하의 10% 관리자들을 다음 인사에서 배제하는 등 줄 세우기식 평가를 통한 실적 압박도 심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발령과 동시에 약 40에서 50건의 사건을 배당받았으며 아직 수사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계속해서 사건을 감축하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경찰과 송경위 유족 사이 면담도 이뤄졌습니다. 면담에서 경찰 관계자들은 송경위가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충남 예산에서도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6일에는 서울 동작경찰서 경찰관이 뇌출혈로 숨지는 등 일주일 사이 경찰관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일선 경찰들에게 실적 압박을 하며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조 후보자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청에 실태 진단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실태 진단팀의 결과를 토대로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젊은 경찰관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는가? 경찰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에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까지 경찰 지도부가 제대로 된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7월 30일 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사상 초유의 파업 사태를 맞이한 삼성전자 노사가 이틀째 집중 교섭을 이어갑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어제 저녁부터 교섭을 시작해 내일까지 사흘 동안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노조의 파업이 3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 모두 교섭 타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극적 타결에 이를지 주목됩니다. 금융감독원이 티몬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실체 규명과 빠른 결제 취소 처리를 위해 오늘부터 검사반을 확대 운영합니다. 금감원은 티몬 위메프 상품 배송 정보 전산 자료를 확보해 분석할 별도 검사반 6명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서울 강남에 위치한 큐텐 테크놀로지 본사에 파견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S-오일 공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오늘 오전 11시부터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합니다. 그제 새벽 4시 50분쯤 울산시 울주군 S-오일 온산 공장에서 불이 났다가 5시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입학 정원을 10% 이상 늘린 의대에 대한 주요 변화 평가를 앞두고 오늘 대학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평가원은 의대들의 내년 학년도 대규모 증원이 기본 의학 교육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학생 선발부터 졸업에 이르는 6년간 매년 의학 교육의 질적 수준이 유지되는지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시는 다음 달 24일 반려동물 시민학교 하반기 프로그램을 개강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참여자 692명을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선착순 모집하는데 모든 교육 과정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성남시 체육회가 양궁과 배드민턴 2개 종목의 학생 운동부를 창단했습니다. 고등학교에 해당 운동부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야 했던 학생들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육관이 셔틀콕 열기로 뜨겁습니다.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소속 배드민턴 선수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맨투맨 맞춤형 지도에 한창입니다. 구슬땀을 쏟고 있는 이들은 모두 성남 지역 배드민턴 꿈나무들입니다. 학교 끝나고 나서는 한 3-4시간 정도 하고요. 이제 이번에 방학을 하게 돼서 한 6시간 정도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남 지역 고등학교엔 배드민턴 운동부가 없어 운동을 계속하려면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체육회가 학생 운동부를 창단하면서 이런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지도자가 체계적으로 훈련을 지원하고 재학 중인 학교와 관계없이 클럽 형태로 운영됩니다. 배드민턴 외에도 양궁 선수단도 함께 꾸려졌습니다. 집이랑 가까운 곳에서 훈련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성남시는 훈련비와 대출전비 등을 지원할 예정인데 지자체가 산하체육회의 학생 운동부를 지원하기는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안정적인 조건에서 운동을 해서 아주 기량을 마음껏 키워나가고 또 우리 국가 대표 선수로까지 발전해 나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는 그런 뜻깊은 출범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는 펜싱, 하키, 복싱 등 10개 종목 110여 명의 선수단이 포진해 있는 성남시청 직장운동부와 연계해 학생운동부 종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새 앨범 에이트로 또 한 번 빌보드 정상에 올랐습니다. 빌보드 200 차트에 진입한 뒤 5개 앨범 연속으로 1위를 찍고 있는 건 전 세계 그룹 가운데 스트레이키즈가 최초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음악 시장을 씹어먹겠다는 당찬 각오와 함께 새 음반 에이트를 냈던 스트레이키즈. 열흘도 지나지 않아 포부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발매 첫 주 미국에서 앨범 유닛 23만 2천 장을 기록하며 빌보드 200 1위에 올랐습니다. 재작년 3월 발매한 앨범 오디너리에 이어 빌보드 정상은 이번이 5번째인데 빌보드 200 차트에 진입한 뒤 5차례 연속으로 정상을 찍은 그룹은 전 세계에서 스트레이키즈가 처음입니다. 멤버들이 전원 작사, 작곡을 참여하는 프로듀싱 팀이 자체적으로 갖춰져 있다. 꾸준히 실력을 쌓아나가고 본인들만의 스타일을 확립을 한 것이다. 여기에 할리우드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와 휴잭맨이 깜짝 출연한 타이틀곡 뮤직비디오도 일찍이 조회수 5천만 회를 넘기면서 글로벌 인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빌보드 실적이 반가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1위 스트레이키즈에 이어 2위는 BTS 지민의 솔로 2집 뮤즈가 차지했는데 K-팝 앨범이 빌보드 200 차트 1, 2위를 모조리 휩쓴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K-팝의 새 역사가 어디까지 뻗어갈 수 있을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팬들의 기대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위 속 중북부 지역은 오늘도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아침에도 후텁지근합니다. 밤사이에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밤새 열기가 식지 못하고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영동 일부와 제주 산간을 제외하고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서울은 특보가 경보에서 주의보로 완화되기는 했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3도, 청주 2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속초와 강릉은 초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31도, 광주 34도, 대구 3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노약자나 만성질환자는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볕이 강한 낮 시간대에는 되도록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중북부 지역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 소식이 있다고요? 네, 오늘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에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는 오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그 밖의 지역은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영동 지방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